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특별작전에 대한 동맹국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조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할 거예요. 보게 되면 그냥 G7과 EU 회원국들과 공조를 해서 수출 품목 그리고 러시아의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거래 제한을 해서 금융적인 제재를 좀 가해 보겠다라는 걸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적 여력은 아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으로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러시아의 침공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근거를 바꾸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이슈가 근본적인 근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으며, 또한 현재 기저 수요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긴급 연설에서도 나토의 추가 확장을 막고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적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7.0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가운데 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925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영향성을 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93.13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원유 공급 감소의 우려가 컸던 점이 좀 자극제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침공 부분을 보게 되면 키예프 부분이 일단은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점거를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장악을 하고 이걸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통째로 내가 점령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일단은 전쟁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침공을 했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거라는 것을 좀 주장을 하고 나중에 좀 빠져나가는 그런 수순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키예프로 인해서 생각보다 조금은 골치스러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위기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한 것이죠. 지금의 유가 부분이나 원자재 시장 자체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를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또한 3월달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기존에 누구나 알고 있는 25bp, 그러나 이걸 0.25%를 올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0.5%를 더 인상을 해버릴 것인지에 따라서도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베이스가 1분기 암호화폐 거래 감소할 것이다. 빗발엔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4분기 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잘 버텨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주주들에게 올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미리 사전적 경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말의 의미는 주가 방어 잘 안 될 것 같으니 알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도 뭐 장기적 투자 입장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플랜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은 해당 이자 농사를 지을 만한 알트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하나는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걸 하나를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소 관련된 주식이나 채굴회사 주식을 모아가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투자를 하면 일단은 먼저 수익이 났던 것을 충분히 수익을 누린 다음에 나머지 쪽에다가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더욱더 수익이 더 빨리 회복하거나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건 지금 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이죠.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릴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시점 기반이 3월 중순에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3월 15일에서 16일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월 첫째 주 때 분위기를 보고 아마 방향성이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3월 달에 어느 시점에서 줍줍을 할 것인지 좀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요약 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간단했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금융적 제재, 그리고 군대 자금 조달과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고 1조 달러 가량의 러시아 은행들 동결시키고 뭐 자산 동결시키고, 그리고 러시아에 관련된 부패 부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나토의 중심으로 미국 동맹군과 모든 역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방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로만 하고 있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또 재밌는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미국 유럽 에너지 위기론 속에 천연가스 수출 신기록이다. 작년 말 최대 수출국에 이어 하루의 수출량 최대치다. 우크라발 정세 불안에도 힘입어서 3분의 2는 유럽행이다. 자, 미국의 에카 천연가스 LNG가 하루 수출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운영 중에 LNG 수출 터미널 7곳이 하루에만 천연가스 133억 세제곱 피트를 수출을 했다. 이 중에 3분의 2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과 맞물려서 에너지 위기론이 나오는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통신을 전달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 너희 저거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 그래, 그거 관 좀 더 막아줘. 우리 더 많이 팔 테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미국은 역시나 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것도 자료 찾아보니까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수조 현재 교전 중이라고 있는 이게 올라온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전쟁은 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나와져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매우 저의 주관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보고, 그리고 이걸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러시아가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나토 가입으로 인해서 일단 신경을 건드렸죠. 그리고 그 또 거기 옆 동네에 있었던 애들도 갑자기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군사 전지 배치를 또 시키면서 압박을 주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스크바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키예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가. 근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를 이 나토 가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당연히 뭐 미사일 배치나 무슨 배치를 하게 되면 퓨 가깝죠. 퓨 가깝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요 정도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는데 푸틴 성격은 기존 때부터 오랫동안 저도 많이 봐왔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대로 추진을 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당연히 이런 내용 보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형태를 이제 중립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좀 문제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뭐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론에서는 막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막 자국에 있는 걸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지만 힘 없으면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전시 작전권 부분도 빨리 한국으로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한국 프리미엄 부분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도 전쟁 이슈로 인해서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한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전쟁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 최대치를 찍고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차트는 깨지지 않았다. 지난 39K 근처 바닥이라고 언급을 드렸고 저도 39K가 깨지는 시점부터 알트들을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이제 알트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빠졌던 코인들이 대다수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의 주장도 얼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했는데 비트 4시간 봉에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25일 새벽에도 뭐 39K 정도에 뭐 나왔는데 그때 익절을 했고 분할 매수 매우 중요하다. 몰빵은 자산행위이다. 그만큼 이분들도 트레이닝을 하는 시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청산 비중을 보게 되면 위아래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놨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막판에 아침 새벽에 잠깐 좀 보니까 말아 올렸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냐? 그냥 말아 올렸네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롱하고 숏 둘 다 청산 비중이 엄청나게 컸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청산 비중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과 거래량도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많이 터졌고 이 말의 의미는 거래량이 터져준 게 왜 터져줬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연쇄청산이 일어나면서 많이 터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 요소 때 선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차라리 현물에서 거의 그냥 싸게 줍줍하는 형태가 훨씬 더 낫지. 진짜 엄청나게 불안 요소일 때 하게 되면 제가 2020년도 3월 20일 기준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때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때 서버도 다운되기도 했었죠. 일단은 대부분 선물 거래소 운영했던 쪽이 민간 거래소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서버가 터져도 내 돈 다 청산 당해도 보상 안 해준다. 팩트예요. 보상 안 해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선물을 안 하고 현물에서 좀 싸게 줍줍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푸틴과 대화하지 않는다. 스위프트 제재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 거 다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가 부분 제재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앱 4분기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완반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의 총이익, 비트코인 매출 총이익 4,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 1년 한 해 비트코인 매출액이 100억 달러로 비트코인 매출 총이익이 2.18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 막 외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 처벌을 강화하겠다.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겠다. 라고 해서 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만큼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의미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순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의 투자처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단속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3배 급증을 했다라는 거. 왜냐면 뭐 EMP 까지는 아니지만 뭐 통신 장애 있었죠. 해킹 부분이 있었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거니와 그리고 비트코인 예치 이더가 1000만 개 정도 돌파했다라는 소식. 이믹스 2000만 이믹스 소각 완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게임 회사들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아주 가중이 나왔을 때 자기 게임 코인을 방어할 수 있는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공이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대표가 뭐 나오고 뭘 했다라고 해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해시레이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업비트 3월 25일 트래블 룰 시행으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 출금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3월 25일 이전에 해외 거래소 쓸만한 데에다 미리미리 입금을 시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송신이 수신이 신원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신원정보를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은 비싸면 더 까다롭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으로 1억 4,300만 달러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암호화폐가 반등을 했으며 최근 저점엔 34,725달러에서 38,000선에 보여주고 있다. 거래소상에 보게 되면 5,200만 달러 숏 포지션 청산이 있었고 비트코인 추석 선물에만 2,300만 달러를 차지를 한다. 바이낸스 그 뒤를 이었고 숏 포지션에 의해 2,5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 이 손실은 24시간 총액 4억 500만 달러를 기여를 했으며 비트맥스에도 795만 달러를 넘기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청산을 당했겠습니까?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4시간짜리로 보게 되면 롱, 숏, 박살이 났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3월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됐던 간에 물려도 일단 매수 포인트를 한 번은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드시면서 매수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